안녕하세요. 결혼 여왕입니다. 네이버 솔로들이 가입하는 네이버 카페 결혼하고 싶다라는 카페에 올라온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하고 싶다 카페는 솔로들이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고민,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남기는 곳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도 사연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결혼의 카페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이혼사 진행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선 30대 중후반이고 30대 중후반 37, 8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다녀와서 돌싱이에요. 돌싱 여성분. 현재 어머니 지인분의 중매로 혼사가 오가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지만 외모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크게 걸리는 점이 있네요. 이미 한번 다녀오셨는데 전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대요. 육아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 걱정 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양육비 문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들어서요. 정말 괜찮으신 분인 건 맞는데 이혼사 진행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짧은 글이네요, 오늘은. 일단 이 30 중후반 37, 8 정도의 여성분이 돌싱 돌싱 남성을 만남하는데, 이 여성분은 무출산이시고 남성분은 출산을 하신 분이신데, 지금 여기 보면 외모도 훤칠하시고 능력도 좋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크게 걸리는 게 있다. 이거는 아이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질문이 지금 양육비 문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성분은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모도 좋은데 키도 크시고 능력까지 있는 남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능력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걱정하는 건 양육비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 남성분이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 남성이 돌싱이고 아이가 있는 거를 알고 만남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주는 게 걱정이 돼서 이 남성과 결혼을 할지 말지가 걱정이라면 본인은 지금 잘못되신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본인처럼 무출산이신 남성분을 만남을 하셨어야 돼요. 출산을 하신 남성분은요, 어떤 남성이든 양육비를 줘야 해요. 양육비를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그걸 계속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재혼을 할 때 그 재혼하는 여성분이 싫어할까 봐 그냥 한 번에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결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전처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쌩을 깐다. 이런 남성이 본인이 결혼을 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 남성은 본인이 낳은 아이한테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안 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라고 봐요. 그래서 출산을 한 남성을 본인이 오케이를 했다면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을 했네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별로야. 본인이 별로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안 주는 남성 양육비 주라고 말을 해 줘야 돼요. 이거는 본인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출산이라서 잘 모르나요? 본인이 낳은 아이한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 새로운 여성 생겼다고 해서 재혼한다고 해서 나한테 양육비를 안 줘. 그럼 이거는 너무 열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 이건 본인이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 이 남성과 헤어지시고, 능력은 좀 없지만 외모도 훤칠하지 않지만 어 무출산이고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남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미 이 남성을 뭐 사랑하게 됐으니까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시게 되셨겠지만, 이 남성을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남성과 관련 있는 이 남성이 낳은 핏줄까지도 본인은 사랑을 해 주셔야 돼요. 키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비 주는 게 그게 뭐라고 능력 있는 남성이.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좀 바뀌셔야 돼요. 정말 괜찮으신 분인 건 맞는데 이혼사 진행하는 거 괜찮을까요? 나는 이 남성의 누나나 이 남성의 동생이라고 하면 이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본인이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려요. 출산한 남성을 본인이 오케이 했을 때는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혹은 뭐 주말마다 혹은 2 주에 한 번 요렇게 정해 놓고 아이를 만나러 가요, 본인이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근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많이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도 출산, 남성도 출산일 경우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만 본인이 출산을 안 한 경우에는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전부인과의 또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일 수 있어서 가장 베스트 재혼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조건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내가 무출산인 일 때는 상대도 무출산, 내가 아이가 1 명일 때는 상대도 아이가 1 명, 내가 아이가 2 일 때는 상대도 아이가 2 명. 요렇게 같은 조건일 때 재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조건이지만 이게 또 인제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남성분인데 아이가 2 있다. 근데 본인이 키우지 않는다 혹은 본인이 키운다 할 경우에 본인이 경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2 이 있다고 여성이 아이 2을 원하진 않거든요. 본인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이 재혼을 했어도 무출산이거나 '나는 2 이지만 상대는 좀 1 명이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원하기 때문에 조금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이 여성분의 사연만을 제가 지금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좀 바뀌셔야 되고요.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육비 안 주는 남성은 만나면 안 돼요. 저 아는 분이 그 여성분은 이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던 미혼 여성분이셨는데 초혼이죠. 초혼 여성분이셨는데 재혼에 출산을 한 남성분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재혼에 출산한 남성분이 외모는 괜찮았고 성격도 뭐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뭐 활발하고 다 좋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있었지만 그걸 숨겼죠, 본인이 능력이 없다는 거를. 왜냐면 외모는 굉장히 괜찮고 항상 뭐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 보면 깊이 보면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면 경제력 능력이 정말 0 이었던 남성분인데 그 남성분이 양육비를 한 달에 6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인제 이혼을 했는데 하나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여성분이 인제 계속 연락해서 "돈 좀 보내 줘라, 돈 좀 보내 줘라." 해도 그 남성분이 돈을 안 주고 그 초혼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면서 뭐 데이트 비용도 그렇게 뭐 100% 쓰는 게 아니라 뭐 5대 5 정도 쓰면서 자기의 자식한테 자기가 낳은 그 자기 핏줄한테 돈을 안 주는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남성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남성과 무조건 헤어져라. 그런 남성과는 절대 엮이지 말아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그 여성분도 안 좋게 헤어졌죠. 그 여성분과 금전적으로 엮였죠. 돈을 빌려주고 본인의 여성분의 카드를 쓰게 해 주고 인제 월급 받으면 갚는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싸우면서 헤어졌는데 그 돈을 못 받고 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까지도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거는 이 양육비를 안 주는 남성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자기 핏줄한테도 돈을 안 쓰는데 아무 피가 하나도 안 섞인 그 여성분한테 돈을 쓰겠습니까? 자, 제가 좀 잠깐 자꾸 인제 흥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꿈나무님, 자, 좋은 분과 만남하시려면 본인이 좋은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본인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본인이 먼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좋은 남성분이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좋은 분 만남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결혼유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안녕.